자, 입시 우문 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 또 제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자소서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 첫 번째, 1번 항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항목이 이렇게 생겨먹었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알고 싶은 건 너 열심히 공부했니?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우리 제자님들이 보통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여기에 화려한 미사 역구를 막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수상 실적을 막 놓고 뭐 이렇게 수식어들을 막 이렇게 멋지게 쓰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수상 실적은 학생부에 다 나와 있어요. 교수님들 그거 알고 싶어서 이거 쓰라는 거 아닙니다. 막 열심히 공부했다,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말들, 누구나 다 열심히 했겠죠.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알고 싶은 걸 정확하게 써내야 됩니다.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 가능성인데요. 어차피 대학 가면 새로운 걸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만 학습한 사람인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시키는 것 외에 자신의 능동적 에너지를 활용해서 공부를 한 것, 그런 자기 호기심을, 지적 호기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기부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능동성, 지적 호기심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능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드러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경험해야 쓸 수 있는 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죠. 학습을,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건 제가 이제 많이 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과목 성적이 안 나왔어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어려웠나요? 공부하다가 뭔가 이해가 잘 안 됐나요? 특히 우리 수학하는 친구들 극한 어려웠나요?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냐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생기부를 쭉 봤을 때 성적이 좀 안 좋았다거나 뭔가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노력했나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그래서 배우고 느꼈는데 도대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이렇게 사실 여기 대놓고 써져 있잖아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상 받은 거 위주로 자꾸 기술을 합니다. 나열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느낀 점을, 그래서 그 느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만 말을 하면 또 우리 제자님들 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합격한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데 최상위권 대학들이 합격한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샘플을, 한 4-5가지 샘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항목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합격했던 친구인데요. 첫머리를 이렇게 출발을 했네요. 브레인 스토리라는 책에서 보세요.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 후, 자, 흥미를 갖게 된 저는 뇌과학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왜 이 뇌과학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됐는지 배경, 여러분의 능동성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뇌과학 동아리에 가입했다. 도대체 왜요? 이런 명확한 배경, 동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어려우면요, 이렇게 책이나 아니면 교과목에서 흥미를 갖게 됐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다양한 응용 사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이렇게 써놓고 그 뒤에 실제로 다양한 응용 사례, 뭐 구체적인 열심의 어떤 열거 항목들을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세요. 한 예로 2학년 때 캠벨 생물학이라는 방과 후 수업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공부한 후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통계, 정보, 생명과학 지식을 융합하여 연구하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그 과정까지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죠. 그러니까 생기부에는 여러분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 혹은 이런 게 이런 분야가 진로 사항이다라고 정도까지 기재가 돼 있을 건데 어떤가요? 연결이 물 흐르듯이 매끄럽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 생기부에서 하나는 이렇게 책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구나. 다양한 응용 사례, 다양한 사례들 얘기를 했으면 제발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여주시라. 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고대 합격한 친구인데요. 보세요.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자,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불안한 마음에 수학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점차 학원에 의존하게 되고, 자, 관제가 아니라 과제인데 수학 과제만을 하며 수동적으로 공부하게 됐다라는 자아 성찰을 한 이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제 내용을 좀 중략을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교내 수학 동아리를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문제 제기, P라고 쓸게요. 문제 제기를 하고 솔루션 해결책을 교내 수학 학습 동아리를 만들었구나.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 교내 수학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좀 중략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모여서 문제만 풀고 앉아있게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수학에 흥미가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좀 제대로 문제 많이 푸는 거 하지 말고 한 문제를 최소한 5번씩은 풀어보자. 어떤가요? 실제로 해봐야.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한 자기 사례를 통해서 세부적인 이론 5번씩 풀었다. 아주 디테일한 걸 써내시라고요. 됐나요? 또 다른 사례요. 지금 1번 항목만 계속 모아놓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동기부여 중에서 이렇게 학교 수업 얘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학교 생명과학 수업을 통해 생명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배워보자고 했다라는 운을 띄워놓은 후에 얼마나 구체적인가요? 왜 항체나 기억세포를 직접 백신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왜 그럴까? 자기가 실제로 가졌던 궁금증들. 공통으로 소화작용에 중추가 되는 간내와 연수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얘네들의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반복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세부사항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실제로 이런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 자, 학교 선생님께서 논술 문제를 하나 줬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서 끝까지 친구와 함께 칠판에 N, 2 때부터 3, 4, 5 때까지 해가지고 쭉 다 써보다 보니까 귀납적 방법을 활용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까지 실제 사례가 자기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죠. 끈기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알겠죠? 이런 걸 보고 뵙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훈련하시라고요. 자, 또 다른 사례. 이 친구는 동국대학교 전형에 붙은 친구인데요. 두드림 전형에 붙은 친구인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좀 이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실 이제 앞부분을 제가 좀 잘랐는데요. 이 친구는요,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죠. 역사의 남다름을 가지고 있는 저는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게 능동성이요. 제주도 역사를 왜 이렇게 간단하게만 전달하지? 나 여기 관심이 있는데. 그러다가 계기가 이거네요. 이번엔 이 친구는 계기가 뉴스네요. 뉴스에서 제주 고산리 유적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됐고 그걸 학교 활동으로 연결했죠. 능동성이요. 여러분의 자발적 에너지요. 그래서 역사유적 답사 보고서를 학교 수행평가니까 이걸 주제를 이렇게 잡은 거라고요. 얼마나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우리 이 기회에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 추사 김정희의 유백길 체험 프로그램 제주도까지 간 거.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실제로 활동을 한 것까지. 기승전결이 분명한 스토리를 명확히 가지고 있죠. 능동성과 함께요.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묶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합격한 친구인데요. 일단 큰 틀은 이겁니다. 저는 개념학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떤 학습을 하건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운을 뗀 이후에 실제 사례요. 자기가 느낀 거. 보세요. 미적분학을 배경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미적분의 도대체 역사는 무엇이고 하다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다른 분야 연구를 하다가 적분에서 만나다니 인상적이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수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이건 여담이지만 수학은 수로 된 논리라면 철학, 그 다음에 이런 철학서들은 말로 된 논리죠. 이런 것들을 공부 과정에서 경제학에 흥미를 갖게 됐다는데 놀라운 건 이 친구 학교에 경제학이 개설 과목으로 없어요. 근데 경제학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제 연구와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를 경제하고 접목을 시킨 거고 독서 활동을 꾸준히 경제 관련 독서들을 한 거죠.
이 친구가 경제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 경제 수업이 없는 이 와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 학교에 경제 수업도 없는데 3학년 때 개설이 안 되는데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잡고 했네요. 됐죠? 계속 갑니다. 이 친구도 서울대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오늘 마지막 자소서 분석인데요. 보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기는 단편적인 암기가 싫었다.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를 먼저 전달했어요. 교과목 간의 연계학습을 능동적으로 했다. 그래서 자기가 세계사를 공부를 하는데 단편 사실만 전부 다 전달이 돼 있었다. 특히 세계사에서 왜 신항로를 굳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만 주도를 했지? 또 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지? 했는데 세계사 책에는 그게 안 나와요, 배경이. 그런데 세계지리 시간에 포르투갈이 아니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유럽의 서쪽 끝에 위치해서 항로 개척에 유리했구나. 그다음 왜 영국에서는 그런 기술이 개발했는지 등등 타 과목에서 그런 걸 배웠다라는 실질적인 본인의 학습 방향까지요. 자,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1번 항목에는 단순히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사실 이제 모든 자소서가 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었던, 자, 기억납니까? 여러분의 능동적인 에너지, 즉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채워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변하고 느낀 점들을, 기술을 제발 좀 해주십시오. 사연만 나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자, 다른 자소서 꿀팁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